네, 안녕하세요. 정배우입니다. 자, 정말 길었네요. 10야, 마지막 5막 다 같이 한번 가시죠. 자, 바이올라 본인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공작을 직접 모시고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공작하고 바이올라는 각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바이올라는 본인을 위험에서 구해준 안토니오를 위해서 온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빠에 대한 확실한 뭔가 정보를 얻고자 온 것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안토니오를 만난 바이올라와 공작 일행은 안토니오의 대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오시노 쪽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해적 수준으로 본인이 부풀려진 것에 대한 해명을 함과 더불어서 바이올라와 굉장히 비슷한 누군가가 있다는 어떤 그 소스를 던져주게 되거든요. 이때 올리비아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공작과 같이 있는 바이올라를 딱 보고 본인과 결혼 서약을 한 세바스찬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을 해. 바이올라가 공작에 대한 충성심이 본인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바이올라는 세바스찬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아는 바이올라에 대한 사랑을 꺾지를 않아요. 바이올라가 공작에게 본인이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도 굉장히 슬프지만 자신을 바라보라며 대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올리비아를 이 정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올리비아는 여기서 자, 처음 차여봤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했고, 결혼도 물론 처음이죠. 뭐 한번 갔다 온 게 아니니까. 근데 그 결혼 자체를 부정을 당한 거잖아요. 올리비아 본인에게는 현재 사랑이 전부인데 그 사랑을 부정당한 거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받는 사랑이 지금 부정을 당했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받아야 하는 사랑이, 올리비아 본인이 지금 받아야 하는 사랑이 부정을 당한 건 굉장히 슬프지만은 그렇다고 본인이 주는 사랑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비아의 모습은 정말 안쓰러우면서도 너무나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멋있다고 느껴져요. 이때 이제 신부님이 등장을 하죠. 그럼과 동시에 이 신부님을 통해서 결혼 서약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 공작에 대한 사랑이 깨질 위험에 처한 바이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욱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올리비아, 세 번째로 정말로 믿어온 사람에 대한 배신의 충격을 받은 오시노 공작, 이렇게 각각의 인물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갈등들이 섞이면서 난장판이 되어갈 때 갑자기 저쪽에서 피투성이가 된 안드류하고 토비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을 공격한 게 바이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계속 바이올라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냥 여기서 등장하는 바이올라는 남장을 하고 있는 바이올라도 있고 세바스찬의 모습으로 착각하게 되고 있는 바이올라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제 다들 뭔가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갈등 해소의 기폭제 역할을 해주고 암두류하고 토비는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등장하게 돼요? 세바스찬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오해의 실마리가 다 풀어지게 되죠. 일단은 우리 안토니오 굉장히 배신을 당했잖아요. 배신감에 아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요. 배신감에 그 놀라움과 동시에 치유가 되고, 바이올라하고 세바스찬은 각각 정말 죽은 줄만 알았었던 자신의 오빠를,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찾게 되면서 행복함에 빠지게 돼요. 여기까지 정말 너무 좋아. 엄청난 해피엔딩이야. 너무너무 좋아.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정말로 해피엔딩이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공작이 갑자기 공작이 바이올라하고 맺어지게 돼요.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들 뭐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해줬듯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으냐면은, 공작에게는 현재 1막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5막까지 오기까지에. 그러면서 아까 공작의 대사에서도 나왔듯이 올리비아의 마음속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올리비아에 대한 마음을 지우려고 했었던 거거든, 공작은.
그러면서 이제 옆에 계속해서 봐오던 바이올라가 눈에 들어왔을 수 있어. 뭐 물론 바이올라 남자니까 안 된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뭔가가 조금씩 끌리는 본인을 부정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끌리기는 하고 이렇게 애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바이올라가 여자라는 게 밝혀졌잖아. 그럼 이제 단번에 본인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면서 둘이 맺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이 극이 시작하고 바이올라가 공작에게 들어가게 된 그 처음부터 사흘 만에 공작이 바이올라한테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거를 미리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공작하고 이 바이올라가 맺어지게 되는 상황이 우리가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어느 정도 복선을 깔아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사실 막 이렇게 진행되는 거 저도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양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표현과 이해의 폭을 넓혀 놓자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인물 한 명을 놓치고 갔죠. 바로 말볼리오입니다. 광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말볼리오가 올리비아에게 편지를 쓰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로 인해서 이때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올리비아가 다 알게 되고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마리아, 토비, 페이비안 등등의 인물들과 이제껏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가 막 되기 시작하게 돼요. 아마도 앞에서 이런 미리 페이비안을 등장을 시켰었던 이유는 오막에서 이런 페이비안의 말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기 위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볼리오는 본인이 엄청나게 조롱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퇴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또한 잘 달래서 아주 화목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작의 대사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극은 시비야라는 극은 그렇게 될 거야. 화목하게 끝날 거야. 말볼리오 다 풀릴 거야. 괜찮아. 해피엔딩일 거야. 무조건 우리 이때 동안 그렇게 봐왔잖아요. 자, 마지막 5막은 사랑이 넘치는 해피엔딩의 장이죠. 첫 번째로 세바스찬과 안토니오, 두 번째로 세바스찬과 올리비아, 자 그리고 바이올라와 공작, 마지막으로 토비와 마리아. 토비하고 마리아는 말볼리오의 연애편지 사건이 이어준 인연인데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것도 페이비안이 한 번의 대사로 다 정리해 주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자고요. 그리고 올리비아가 갑자기 공작에게 본인을 이제 그냥 여동생으로 생각하라 그러고 합동 결혼식을 올리자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공작은 이때 동안 자기는 올리비아를 사랑했는데 갑자기 나는 그렇게 바이올라랑 이렇게 됐어? 거기서 올리비아가 합동 결혼식을 올리재. 근데 여기서 오케이를 하게 된다고. 정말 쿨한 사람들이야. 여러모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현재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우리가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자고요. 노력을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성스러운 합동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시비야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정말 자, 이제 이렇게 시비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5막까지 같이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비야라는 정말 좋은 작품을 통해서 미처 나누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이제 다른 희곡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